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서울 신용보증재단 자소서 첨삭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제 채용 공고문이 나왔죠. 전체 11명입니다. 근데 여러분 서울시에 거주하고 싶다, 평생 있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교통공사를 가장 원하고 있고요. 그런데 서울교통공사보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들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윤택해질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용보증재단, 금융권 같은 경우 사실 금융권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용과 관련된 돈을 만지는 곳이라 제가 금융권이다 지칭을 한 것입니다. 이런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면 나름의 철저한 전략적, 전술적인 그러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자, 자소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성격이나 장점 중 공적 조직 문화에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이며 재단의 발전과 결부하여 본인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이나 장점. 자, 나의 성격은 첫째,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 그리고 나의 내향적 성격 때문에 이러한 장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점을 한 가지, 책임감과 그리고 성실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공적 조직 문화에 적합하다라고 인정하는 이유는 이거는 경험을 곁들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공적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사실 요즘에 인턴 안 하신 분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인턴 과정을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겠죠. 아니면 공적 조직 문화를 위해서 두 번째는 봉사활동 속에서 이러한 부분, 또한 봉사활동도 해외 봉사활동, 이것도 여하튼 나름대로 목적이 공적인 목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 연결해 가지고, 자, 이로 인해서 제가 인턴 과정 중에서 저의 책임감, 성실성 이렇게 연결될 수 있었고, 그리고 재단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겠느냐. 네, 재단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단이 하는 일은 가장 기본적으로 신용 보증을 하고 자금 지원을 하고 사고 관리를 하고 채권 관리를 하고 회생 지원을 하고 또한 종합 지원을 합니다. 이러한 기관의 주요 업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면은 그와 관련돼 가지고 기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기소개서에 쓰는 능력, 전개 능력 믿으셔도 되겠지만 공적인 사람한테 나름대로 첨삭을 받게 된다면 자소서의 그 평가는 상당히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개발입니다. 본인이 가진 차별화된 역량, 어떤 역량이 있느냐? 역량이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크게 프로젝트에서 아니면 동아리에서 아니면 공모전에서 팀장의 역할을 하였다, 아니면 회장의 역할을 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는 팀을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역량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자,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내고 그래서 경험을 엮어가지고 엮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싶은 부서는 이제 여러 부서가 있겠죠. 지금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업무를 하는 부서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외에 또 부서가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두 번째 부서를 얘기함에 있어서 나는 이러한 능력과 역량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서에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입사되어 모든 업무를 맡아보고 싶습니다. 자, 모든 업무를 맡고 나서 제가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좀 더 역량 발휘를 하는 것이 회사에 좀 더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이러한 논리로 가준다라면 여러분들은 좀 더 잘 쓴 자기소개서가 될 수 있겠죠. 자, 각 항목의 공백 포함 1000자입니다. 적지 않는 글입니다. 나름의 여러분들의 서술 능력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서론본론 결론. 여러분 서울 신용보증재단 2차 필기시험에서 논술이 있습니다. 결국은 논술 쓰듯이 서론 본론 결론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기승전결이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한 경험에 대해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본인의 역할, 해결 방법, 그리고 결과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 주십시오. 자, 공동의 과업을 수행하며 예상치 못한 문제. 여기도 공적인 일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공동의 과업이에요. 자, 여기서는 공동의 과업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뭐 졸업작품 아니면 학부 과정 중에 공동의 일을 함에 있어서 아니면 그 외에 뭐 전문가 과정을 거치는 과정 속에서의 팀 프로젝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러한 경험을 하나 선정하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라는 것은 자, 주제를 선정하여 과정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뭐 팀원들의 참여도가 낮아서, 두 번째는 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돼서 등등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그러한 과정 속에 본인이 어떤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을 이용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볼 수 있었는지, 요거대로 그냥 대입해서 전개하시면 됩니다. 사실 그렇게 질문 자체가 어려운 질문들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질문의 문제의 포인트를 정확하게만 여러분들이 캐치해낸다라면은 사실 서술 능력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논술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정도의 자소서는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입니다. 자, 넘어가서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본인의 의견이 다른 타인과의 갈등 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 그 과정 중에 본인의 역할과 소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자, 갈등 상황은요, 사실 이 부분은 제가 항상 자소서 참석을 하면서 어느 기업이나 물어보는 요소다. 그래서 저는 저희 학생들한테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갈등 상황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는 무조건 만들어놔라. 왜 그러냐면 자소서에서도 이렇게 갈등 상황을 질문하기도 하지만 3차 면접 과정에서도 분명히 물어봅니다. 그러면 왜 이것을 어느 기업이나 다 물어볼까요? 그만큼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대인관계를 보일 수 있었어? 이 얘기입니다. 결국은 여러분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입사되어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에서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공동체에서 잘 어울릴 수 있는 인재인지 아닌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갈등관계가 가장 좋은 질문거리거든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어떻게 써야 될 것인지를 아시게 될 겁니다. 자, 갈등관계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갈등관계는 프로젝트에서 있습니다. 프로젝트에서 첫 번째가 주제 선정에 있어서, 두 번째가 과정 중에 있어서, 그리고 아니면 두 번째는 동아리에서 축제 때 주점을 운영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메뉴에 대한 선정의 갈등관계,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많더란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13년 동안 학원을 유지해 오면서 항상 느꼈던 것이 이 갈등 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줘도 이것을 잘 서술하지 못한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상황을 정리했고 또한 그 과정 중에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었으며 그 소통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자, 소통 방법 중심으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이 얘기는 결국은 아주 자세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치에 맞는 문장을 구성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직업윤리입니다. 본인에게 가장 중요한 신념과 가치관을 설명하고 조직에서 그러한 신념과 가치관을 발휘했던 경험. 자,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념과 가치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의 가치관 아세요? 사실 관계적으로 봤을 때 대다수의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가치관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가치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태반입니다. 그럼 가치관은 어떻게 형성되냐? 청소년기에는 가치관이 절대로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신념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가치관이 형성되면 애어른 소리를 듣곤 했거든요. 따라서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성인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가치관이 형성됨에 있어서는 집안의 가훈, 부모님의 말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실 가치관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가치관이 만약에 바뀐다라는 것은 내 귀가 얇다, 딸랑이다, 줏대가 없다, 신념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가치관을 찾고 신념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면요, 너무 헛소리 납니다. 따라서 신념을 물어보면 그냥 가치관을 얘기해도 돼 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념과 가치관을 동시에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신념을 먼저 찾기보다 가치관을 먼저 찾아야 됩니다. 제가 가치관 중에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 자, 이로 인해서 나는 항상 어떤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라는 얘기입니까? 바른 길, 정직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정직한 사람으로, 정직함을 갖겠다. 자, 정직함을 갖겠다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신념을 찾기 위한 예로 제가 얘기를 전개하는 겁니다. 정직한 사람은요, 교우 관계가 좋습니까? 나쁩니까? 좋겠죠? 네. 그러면, 바른 길이 빠른 길이다라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저는 항상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직으로 인해서, 정직하면은, 교우 관계가 더욱 확장된다라는 신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자, 이해되셨어요? 신념을 찾고 가치관을 내서 연결하려면 안 됩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만약에 진짜 이것이 궁금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제가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업 설명회도 업로드 올렸습니다. 거기에 주소 찾아 들어오셔가지고 질문하십시오. 그 정도는 돈 받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가치관을 찾고 나서 그에 따른 어떤 신념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나서 발휘 경험을 적용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자소서는 여러분들 1차 서류에서도 서류 전형이 통과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것이 결국은 3차, 또한 3차 면접 전형, 2차 전형에서도 큰 역할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AI 면접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안정적인 AI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자소서 내용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